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또 새로운 기둥으로 온 우리 김태훈 매니저 그리고 김준호 매니저 두 분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급반등에 나서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제 HTS는 잠깐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마 저희 표를 보시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10%대 급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뭐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 이란이 그래도 많이 좀 뭐라고 해야죠? 쉽게 말해서 좀 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CIA에 이쯤 하자라고 물밑 제안을 했다고요? 네, 뭐 지금 미국장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뭐 결국에 지금 시장의 주목은 오로지 이 유가의 흐름과 이제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뭐 이러한 정보 당국에서 이제 3국을 통해서 뭐 CIA에 물밑 협상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뭔가 이란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쫀 게 아니냐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전쟁의 진행이 되거나 있었을 때 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된다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우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기대할 수 있었던 그 협상에 대한 어떤 휴전 또는 어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그동안에 조금 약간 공포감을 조금은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틀 동안 거의 금융위기급의 역대급 하락세를 보여줬던 이제 그 국내 이상이었죠. 증시도 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전일 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를 보면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사실상 요즘에 상한가를 갔던 거를 못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제 제가 또 운영하는 밴드라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차라리 떠 있을 때 좀 추격 매수 오히려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공포감이 그게 달했을 때 그럴 때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앞으로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또 분명히 실망감도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시고 급등 시엔 오히려 자제를 하고 오히려 급락했었을 때 오히려 내가 그동안에 좀 못 샀던 종목들 또는 단가가 좀 높은 기업들 중에서 비중이 크지 않다면은 오히려 어제와 같이 공포감이 그게 달했을 때 오히려 단가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애초에 갭으로 다 시가를 뜨겠죠. 띄워서 네, 시작을 네. 할 거기 때문에 또 반대매매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은 웬만하면 다 10%, 뭐 15%입니다. 야간 선물이 이제 상한가가 8%거든요. 8%를 찍는. 저도 주식 인생에서 처음 보는 이제 야간 선물 8% 상한가 마감이기는 한데, 이따가 좀 뭘 공략을 해야 될까? 왜냐면 이제 네. 김태현 매니저가 어제는 좀 얘기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들어가면은 어떻게 물릴 것 같기도.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다 좋은데. 네? 저라면은 오늘 이제 초반부터 좀 따라가는 거는 조금은 아, 우선은 그래요? 오히려? 자제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예, 상황이고 예. 물론 방향성 자체는 저는 상방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맞습니다만 우선은 우리가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개별주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양지수가 막 급락을 했던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상 지금 상황처럼 갭을 띄어서 갔었을 때는 오히려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비중 등에 대한 그 흐름을 차라리 지켜보시고 차라리 뭐 오늘 장중에 또 어떤 반대매매 물량 출회나 또는 다시 한번 어떤 유가가 다시 조금 약간 스물스물 다시 예.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부분들이 내려왔었을 때 분명히 변동성은 계속해서 등락폭이 커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어떤 반대매매 관련된 출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오늘 장중에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과 뭐 기관들의 수급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차라리 저라면은 만약에 장중에 약간 탄력이 둔화됐다 그럼 차라리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타점을 잡아보시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태윤 매니저가 한 부분들. 왜냐하면 미수 털릴 것도 남아있고 비투자도 남아있고 특히 또 오늘 오후 1시, 2시에 스탁론 물량도 또 오늘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윗꼬리가 일단 프리마켓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오전장은 조금만 지켜보자.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이슈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좀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이제 제가 주변 지인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게 은행 창구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어째요? 그 이유가 둘 중에 하나죠. 네. 저가 매수의 기회다 또는 반대매매 그렇죠. 막기 방법이 채우는 위해서 거죠. 돈을 네, 뽑아서 네. 좀 채우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예탁금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그래서 항상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낙폭을 키웠다. 그때는 좀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흥분되시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오늘 동시효과까지는 한번 보시죠. 그때 또 미수 반대매매 나가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조금만 더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준호 매니저와는 어제 당국이 이야기했던 100조 플러스 알파. 맞습니다. 어제 5천 깨질 뻔했습니다. 지금 5,093인데 네. 5,000피는 사수한다라는 거 하나랑 네. 또 하나가 외국인들 코스닥 줍줍 두 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심리적인 지지라인 자체가 일단은 코스피는 5천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당국에서 이제 금융 소화기를 발동했고 사실 네. 이게 3월 1일 주말 동안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실제로 이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을 때 강력하게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집행이 됐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더 있다고 떨어지면 보고 들어간대요. 있고 더 오늘. 떨어가면 네, 들어간다라고 네, 했기 네.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자금이 투입될지 안 될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고 이건 약간 심리적인 영향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 당국에서 가만히 지금 시장의 어떤 흔들림을 좌시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금융 당국에서 강력하게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선 조금은 심리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당장 투입됐던 건 아니었던 게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가 12% 가까이 급락이 나왔던 점을 봤을 때는 금융당국이 이제 자금 들어오지 않았고 만약에 추가하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금융당국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피해 기업에는 한 13조 넘게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최대 100조 플러스 알파까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사실 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은 사실 코스닥에 쏠렸고 네. 이틀 동안 사실 조정이 나와줬을 때도 거의 이틀 동안 2조 가깝게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가 강하게 코스닥에 유입됐는데 그렇죠. 신용 물량 다 받아갔어요. 맞습니다. 외국인 그래서 코스닥 거는. 어저께 이제 오후장 되면서 계속해서 가파르게 외국인 순매수가 더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은 사실 어제도 그렇고 이틀 전도 그렇고 시장이 급락했지만 오전장만 하더라도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괴리율이 아직까지는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닥 살리기 정책과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 150조가 투입된다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시점에서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가 코스닥에 집중됐다라는 거는 사실상 상승은 코스피보다 제한적인데 낙폭은 코스피와 똑같이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코스닥에서 조금 더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들이 좀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코스닥을 먼저 좀 베팅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만 결국 이제 코스닥 쪽에 외국인 순매수 더. 흐름이 더 강력하게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들 보면 코스닥의 양대 축이죠. 바이오, 또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도 좋고 아마 외국인들의 줍줍은 반도체 소부장으로 싹 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의 시세 지금도 보시면 웬만하면 8%, 뭐 많이 오르는 것은 15%대가량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과연 외국인들의 코스닥 줍줍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일발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태훈 매니저 일발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일발이자 오늘 네. 시장 흐름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일발 장전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기대하셨던 종목이죠. 삼성전자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를 오늘 일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우선은 이미지를 오늘 좀 여러 장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왜 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이 시총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설명을 해보면은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매력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물론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지금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고요. 뭐 D램뿐만 아니라 뭐 HBM 쪽에 대한 또 양산 이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 낸드 쪽 관련된 뭐 9세대 낸드 양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국내 코스피 지수가 갖고 있는 그 매력도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에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애초에 정책들은 코스닥 쪽에 조금 더 3월 달에
시장에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들이 많아졌는데요. 근데 이틀 동안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코스피 쪽에 대한 또 매력도가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관점으로 약간 변화가 좀 감지됐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 코스피 이 선행 PER이죠. 선행 PER 밴드를 보시면은 현재 최근에 급락이 나와주면서 8배 초반 수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자체가 그동안의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애초에 그동안의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거는 애초에 실적 기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와주면서 이 코스피 선행 PER이 8배 초반까지 갔다라는 부분들, 그럼 당연히 코스피 시장에 대한 멀티플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자금들이 유입될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실적 기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선행 EPS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와 같이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중동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뭐 유가의 상승이 뭐 추후에 경기 침체까지도 뭐 이렇게 견인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줬지만, 지난밤 미국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뭐 ADP 고용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잘 나와주고 있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부진하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과도하게 낙폭을 키웠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 코스피 상승 시기에 나타났던 서킷 브레이커, 요거는 결국에 단기 이슈 해소 이후에 상승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아질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코스피 MDD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고가 대비 부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폭을 보여줬는지 그거에 대한 통계를 한번 제가 이미지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과거에 198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일반적으로 이 코스피 MDD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1.5% 그리고 중앙값은 한 17%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수성을 띠고 있는 뭐 아웃라이어, 약간의 이 돌발변 이 예외성을 좀 띌 수 있는 뭐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MDD는 한 18%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그 MDD가 거의 20% 중반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어떤 EPS에 대한 전망치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멀티플에 대한 매력도가 현재 8배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가 대비해서 조정폭이 과거 역사적인 통계 수준 대비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웠다라는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최근의 급락은 오히려 조금은 과도했다라는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MDD 25% 가깝게 빠졌다라는 부분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바로 198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그 MDD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 평균과 중앙값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융위기나 아니면 팬데믹을 제외하더라도 10% 중후반에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뭐 당연히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코스피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ETF들도요,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네. 게,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순방길에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삼성전자를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MDD 차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피의 중간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건,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한 18%에서 20% 선이 언제든 여기까지는 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특히 대세 상승장에서도 빠질 수가 있고, 이 정도라면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시장을 보여주셨고, 왜냐면 삼성전자와 시장은 거의 듀플리케이트 네. 똑같으니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흐름을 함께 주셨습니다. 차트 분석을 좀 하죠. 재료나 이런 것들 다 아시고 아마 디램 가격 100% 인상도 아셨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 태훈 매니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기술적 분석을 해주시면서 삼성전자 먼저 받을 때가 17만 전자, 그 다음이 15만 7천 원이었었는데 어제 17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네. 1차 투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2차를 아껴둘까요? 아니면은 여기로 좀 정리됐다라고 볼까요? 네, 뭐 저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프리장에서 이제 11% 정도 이제 급등을 하기 때문에 19만 원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네. 1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중을 처음부터 태우시기보다는 우선 어느 정도 반등은 시작됐다라고 보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좀 잡아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 대신 약간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매수가에 대한 가격 전략을 뭐 지금 네.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말씀을 네. 드린다면은 예. 우선은 뭐 사실 제일 좋은 케이스는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최근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한 17만 원대 좀 찍으면 들어가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저는 그래도 지금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보는 관점에서 한 19만 원 정도
까지 좀 내려오면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물론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실 전고점에 대한 뭐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가려면은 애초에 중동 전쟁 관련된 그 이슈 자체,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우선은 22만 원, 요 구간까지는 한번 열어두되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서 돌파할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조금 눌릴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우선은 22만 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저는 오히려 손절 구간은 좀 더 깊게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MDD에 대한 부분들이 평소보다는 확대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 이 손절 구간을 짧게 잡아버리면은 그냥 시장이 흔들면서 터치되면서 그냥 포트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히려 15에서 그때 2차 투입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밀리면 15에서 끊어라.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19와 예. 한 16 정도, 17 정도 사이에서는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만약에 이제 15 이탈되면 약간 비중을 줄이는 오히려. 방법을 같이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자, 정리해보도록 어제 하겠습니다. 17에서 일단 받은 1차 투입하신 분들은 목표 주가를 22만 원까지 한번 보되 이란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또 올인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죠. 예, 분할 투입이고 말씀하신 김에 하이닉스도 한번 가격 전략을 얘기해 주시는 게 어제 이제 1차 투입, 2차 투입 나눴을 때 80만 닉스에서는 또 1차 투입됐고 이제 2차 투입은 70만 원대 레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할까요? 지금 94만 원까지 또 올라왔거든요. 뭐 비슷합니까 전략은요? 네, 지금 뭐 사실상 뭐 SK하이닉스하고요, 뭐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주가 조정은 어떤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심 악화보다는 오히려 시장 전반적인 악화로 인한 하락이다 보니까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완화되다 보니까 또는 유가가 조금은 그래도 탄력이 둔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실 투자 아이디어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관점이라서 아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분할로 접근 가능하듯이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저는 지금부터도 분할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 17만 원 정도에서 18만 원 정도 왔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2차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결국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 내에서 아까 EPS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었고 멀티플이 낮잖아요. 사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빼면은 멀티플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쪽에 대한 어떤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를 했었을 때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EPS나 네.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전략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어제 1차 투입을 하신 분들은 이제 받으셨겠지만은 2차 투입할 돈은 바로 투입은 하지 말고 네. 조금씩 이렇게 써라. 네, 그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하이닉스도 70만 닉스면 오히려 더 사지 말고 커트인가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길게 바라보시면 될 것 여기도 2차 같은데 투입으로?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손절 구간을 잡아드리는 거는 결국에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축소와 그러니까 포지션은 자체는 애초에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네. 관점이고 강약 조절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그래도 그 가격대가 이탈했었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좀 대비를 하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만 닉스, 100만 닉스, 20만 전자를 계속 기대를 하시겠지만 우리 태훈 매자가 어제 1차 투입은 되게 잘 했잖아요. 근데 남은 그 2차 투입 돈을 오늘 막 흥분해서 다 쏘지는 마시라. 조금씩 나눠서 조금 더 이란전을 지켜보시라라는 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그 신용 물량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건데 오늘 뭐 저희가 따로 종목을 안 드리는 게 지금 웬만한 게 12%, 현대차 12% 뭐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광분하고 흥분하지 마시라는 것이 미수가 맞습니다. 그렇죠. 화요일 날 미수 썼던 것들 네. 또 오후 1시가 되면 스탁론 터질 것도 오늘 맞습니다. 많이 있어요. 시초가부터가 반대 매매가 좀 있죠. 어제 사실 이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것도 결국 이제 반대매 물량뿐만 아니라 장 막판에는 반대매 회피 물량까지 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장 막판까지 좀 이제 조정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근데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좀 소화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오늘요?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1%대로 그리고 양
증시가 어제의 어떤 낙폭을 그대로 좀 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오전 이후에는 이제 반대임의 물량이 출회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이제 반대임의 회피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기도 했고 상당 부분의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어떤 변동성만 좀 이겨내고 나면은 오히려 이 상승폭이 계속해서 유지만 된다면 결국 이제 오전장의 상승폭을 오후장에 다시 반납해버리거나 다시 한번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전쟁이 접촉설이 다시 무산으로 되고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이 다시 확정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결국 이제 반대임의 물량들은 오후장 되면 조금 이제는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세가 워낙에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 반대임의 물량만 소화하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CFT 계좌는 좀 안타깝지만 다 아마 좀 아웃이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장에 확 밀어버려서 지금 아까 이제 저희가 세계 진입 타이밍을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따라 들어갈까요? 아니면 일단 이제 동시호가 때 네. 그때 또 반대 매매가 있으니까 그때 맞습니다. 잡을까요? 아니면 오전장 기다리다가 오후 한두 시까지 마지막 스탁론까지도 다 터지는 거 보고 들어갈까요? 그 진입 탑정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오전장은 일단 어제 사실 종가에나 공포에 매수하는 게 맞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뭐 이제 그래서 지나갔으니까. 예. 오늘 갭 뜬 상태에서 바로 매수하기에는 사실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거. 다만 무조건 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진짜 삼성, SK 하이닉스. 어차피 지금 ETF 자금이 380조였잖아요. 근데 그 380조가 강력하게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시장을 사는 ETF도 있지만은 반도체 ETF에도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분할로 들어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ETF의 대장격인 종목들이나 아니면 코스피의 시총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분할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장 초반에 어제 매수 못했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1차 매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오전장, 오후장의 흔들림을 보면서 2차 매수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난데 오히려 스몰캡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들 결국 이제 ETF 쪽에 ETF를 자금이 강력하게 유입되다 보니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태우 매니저, 저희가 본의 아니게 지금 프리마켓이 너무 좋아서 다 여러분들 한숨 돌려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일단 다 넣지 마시고 조금 더 보라는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태우 매니저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제 또 은행 얘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네. 또 돈을 빌려서 마진콜을 채웠을 수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진입 타점을 언제로 들어가요? 저는 네. 저라면은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그 중동 정세와 관련된 부분들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그건 않았기 맞죠. 때문에 네. 우선은 오늘 이제 최근 이틀 동안에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프리장에서의 급등세는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그 반등의 폭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오히려 급락시의 매수가 맞다라고 보는 관점은 맞고요.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반대 매매 관련된 부분들, 요걸 이제 타이밍을 좀 잡아 본다면은 사실 네. 오전보다는 오후가 낫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요즘에 집중이죠. 네. 네, 요즘에 프리장의 분위기와 정규장, 이 본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이제 뭐 준호 매니저님하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방산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프리장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거 왠지 본장에서 불안하다 했는데 어제 갑자기 방산주가 오히려 급락을 했듯이 정규장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됐듯이 우선은 우리가 이제 프리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튼간에 뭐 야간 선물도 상한가 갖고 하니까 당연히 반응은 하겠지만 우선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와 주는지에 대한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좀 오후에 그래도 한 1시 이후에 아마도 좀 좋은 자리를 준다면은 그때 이 진입 관점에서는 그때 고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태윤 매니저도 오늘 이제 떴지만 이게 이제 끝은 아니잖아요. 네. 전쟁 끝은 아니고 뉴욕타임즈 보도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란의 흐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후장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또 경제적이다,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런 의견을 많이 또 주셨어요. 체리 필터 님도 매일 당일 하루 종일 트레이딩 하지 않으실 분들, 단타 아닌 이상인 분들은 종가 매수를 하십시오. 지금 장이 그렇다. 랜드스카이님은 이제 어제 종가 매수한 사람들의 자리고 오늘은 풀이에 흥분하지 말아라. 보수적인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아주 진짜 실력들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데 제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이제 방산주, 정유주들 어제 정말 천당에서 지옥으로 간 두 종목 준호 매니저와 하나씩 볼까요? LIG 넥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천궁2가 우리가 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거의 95% 요격했다. 제가 근데 어제 아침에는 제가 이틀 전에 전쟁이 이제 발발하자마자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50%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어제 이제 장 초반에는 신규 매수는 접근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고 그래서 익절 잡아주셨죠. 맞습니다. 네. 익절 라인에 네. 잡아드리고 이제 15만 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변동성이 정말 상당했던 게 거의 하루의 변동성이 40에서 50%대 LI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의 시스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가가 25%였는데요. 지금 마이너스가 23%까지 나왔으니까 결국 이제 변동성이 한 40%, 50% 변동성이 나와줬던 거고. 근데 오히려 어저께 그 정도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후 방송에서는 오히려 하나 시스템은 이제 재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나 시스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중도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 만에 거의 50% 올랐고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해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발생했고 특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꼭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동 쪽의 어떤 이제 수주 물량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현대 로템의 이제 K2ME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동 사우디에 이제 공급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올해 이제 공급 계획을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특히 이번에 중동발 전쟁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고 천궁2에 대한 어떤 이제 입증도 확실하게 증명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국 하나 시스템이고 그리고 전쟁의 어떤 이제 순환매에 있어서 막바지에는 항상 이제 조선주들이 올라가는데 그 조선 모멘텀도 하나 시스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하나 시스템을 접근하는 게 조금 위험하다. 왜냐면 이틀 동안 50% 올랐다라는 네. 거는 당연히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오후장 들어서 25% 상승폭을 마이너스 25%까지 전환된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번에 현대전의 가장 이제 핵심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뭐 재매수의 관점도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근데 지금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이제 9% 10% 좀 뜨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은 또 어렵다.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게 그땐 맞고 또 이제 어젠 맞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매번 그럼요. 틀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방산주는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결국 방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유럽 쪽도 그리고 중동 쪽도 계속해서 K 방산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하나 시스템. 특히 이번에 천궁2가 실전에서 확실하게 기술적 입증을 받은 상태이다 보니까 천궁2 관련된 핵심 수혜 기업인 메라이 넥스원과 그리고 거기에 레이더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그러나 또 오늘 풀이는 아니다. 또 LIG 아니다. 넥슨도 네, 한번 맞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LIG 네. 넥슨도 어제 정말 말들 많으셨고 맞아요. 이 대형 호재에 이런 맞습니다. 나온다고 윗꼬리가 보시죠 한번. 그래서 LIG 사실상 넥슨도요. LI 넥슨 같은 경우는 대장주 이번 역할을 했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천궁2를 제작한 기업은 결국 LI 넥슨이다 그럼요. 보니까 예. 대장주 역할을 하고 LI 넥슨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이제 방산 섹터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LI 넥슨도 윗꼬리 보십시오. 27%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1%까지 밀리다 보니까 이 종목도 거의 한 30-40%대의 변동성이 나아졌던 건데 결국 이제 LI 넥슨 같은 경우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또 인수를 하면서 로보틱스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올해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된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천궁2가 이번에 확실하게 입증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중동 국가 내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이제 수주가 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장기적으로는 LI 넥스원도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보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이제 주가의 어떤 부침과 변동성이 너무나 큰 시점이다 보니까 그때 시장 상황이 어제와 오늘의 어떤 뷰가 완전히 달라지고 오전장과 오후장의 뷰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I 넥스원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고 대신 분할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어제 큰 윗꼬리가 달았고 오늘 한 8%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따라가지 마요. 프리. 따라가지 말자. 예, 그래서 일단. 어제 오후장에는 따라가는 게 맞고 예. 그리고 오늘 지금 프리에서는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변동성을 확인하고 오히려 가격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66만 원 미만으로 좀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은 유효하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땐 그래도 LI 넥스원보다 하나 시스템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거는 저궤도 위성 통신 그리고 필리조선소 그리고 하나가 우주와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 정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 시스템이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차트 하나 더 보죠. 네. SOL 한번 볼게요. 이게 똑같은데 맞습니다. 정유주도 지금 똑같은 그림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SOE 같은 경우도 사실
스몰캡 한국석유라든지 훈그석유 같은 기업들은 어제 다 어제 상으로 상한가를 마감했는데 들어갔는데 오늘 모르죠. 이제 프리였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SOE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은 어제 좀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 좀 의아했던 게 사실 전쟁 테마 종목들이 조정이 흐름이 나와주면은 시장은 올랐었어야 되는데 워낙에 시장에 급락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K 방산 그리고 유가 관련 종목들도 조정이 나와주고 시장까지도 같이 좀 밀렸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제 유가도 좀 안정세를 좀 찾은 네, 그렇죠. 많이.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SOE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겠지만 다만 유가 종목들은 지금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직 궁극적으로 결국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전쟁이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완화되거나 협상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또 테마성으로 또 추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와 이제 원유 그리고 너무 직접적인 이란, 미국발 어떤 이제 전쟁 리스크로 또 전쟁 수혜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오늘의 수급 자체가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막 11% 올라가지고 있고 그렇죠. 전세도 전업종이 다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쟁에 너무 직접적인 테마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방산, 정유, 해운 좋았었지만은 어제 저 윗꼬리에 맞습니다. 저 거래량의 음봉이기 때문에 오늘 풀이에서 반등하더라도 일단 좀 관망하자 이런 조언 주셨고 바이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매니저 지금 바이오 저희가 오늘 따로 업종과 종목을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웬만하면 10%씩이거든요. 외국인이 소부장으로 코스닥을 커버한다. 당국의 코스닥 대책은 그럼 바이오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좀 있긴 하거든요. 네, 뭐 바이오 코스닥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이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뭐 바이오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이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거의 40% 가깝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그 동안의 국내 증시, 특히나 뭐 이런 섹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유동성 효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물론 뭐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유동성 효과를 그 동안에 많이 누리다 보니까 애초에 과거에 우리가 부여했었던 어떤 이 타겟 PER,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멀티플에 대한 그 타겟 PER 자체도 애초에 눈높이가 지금 높아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유동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바이오입니다. 자, 물론 3월달 초반부터 이제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간 것도 없는데 왜 반도체나 뭐 바이오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각이라도 했지 뭔가 올해 들어서 바이오는 뭔가 조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또 세론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좀 부재되면서 뭐 다른 섹터들 뭐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또는 로봇, 뭐 반도체 여기에 약간 수급이 집중되면서 좀 못 갔던 부분들이지만 결국에 이것도 수급의 부재였거든요. 근데 3월달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 결국에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코스피 대비해서 좀 못 갔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코스피 쪽에서는 뭐 멀티플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거는 사실이나 사실 그 멀티플에 대한 매력도를 높여준 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는 저는 차라리 그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코스피 쪽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뭐 지금 현재 대미 투자 관련된 부분들 이번 달부터 계속해서 부각될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선이나 원전 대형주들을 그쪽으로 바라보시고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는 오히려 바이오 쪽이나 반도체 소부장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좀 못 샀던 기업들이 있어요. 뭐 좋은 이슈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애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APB-A1이나 APB-R3와 같은 어떤 갑상선 암병증이나 또는 뭐 아토피성 피부염 관련된 임상 데이터 뭐 에보뮴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와주면서 애플바이오가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듯이 네.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샀던 종목들이 개별 악재가 아니라 시장 악재로 인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도 삼아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뭐 에보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좋습니다. 에보뮴이라는 네. 기업 자체는 네. 애초에 엑시트를 하기 위한 좀 목적이 강한 회사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간접 M&A 효과를 누렸던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이 메세라가 이제 화이자에 인수가 되면서 이 D&D 파마텍이라는 경구용 비만 관련된 대장주 수혜를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뭐 에이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런 에보뮴에 대한 빅파마들의 관심들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애초에 그 에보뮴의 이 창업자들, 이 실무진들 자체가 창업자들이 결국 과거에 또 엑시트했던 과거의 빅파마나 이런 그 기업들한테 매각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올해 예를 들면 뭐 에보민에 대한 뭐 M&A 뭐 이야기가 나오면 또 간접 M&A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가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런 에이프릴 바이오 어제 제가 이제 사실 공략했었던 뭐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CDMO 쪽 관련된 기업들은 환율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바이오시밀러나 CDMO 쪽은 또 오히려 또 환율에 대한 부분들 상승 흐름으로부터도 나름대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BBB 셔틀에 대한 가치만으로서 벌써 10몇 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 이슈, 그러니까 개별 악재가 아닌 시장 악재로 인한 주가 급락은 항상 좋은 기업들을 주축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 바이오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빅파마와의 연계성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가 붙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또 리가킨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오히려 기술 이전 안 나왔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았던 기업들을 오히려 시장 악재를 활용을 해서 줍줍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들이 그러네요.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로 우리 코스닥 투자자가 나뉘는데 소부장은 일단 시세를 줬다가 빠진 반면에 네. 바이오는 이제 여기서 좀 빠졌기 때문에 고민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데 선별 투자가 낮겠죠? 차라리 바이오는 바이오 ETF가 낫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바이오 개별로 갈까요? ETF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제 바이오 쪽을 뭘 살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ETF인데. 코스닥 150 아. 저라면은 레버리지 삽니다. 차라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요즘에 그러니까 이 같은 종목군 같은 섹터별 내에서도요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러면 나는 순환매에서도. 그 속도를 못 쫓아가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코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같은 업종인데 똑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날은 이 종목이 갔다가 어느 날은 또 다른 종목이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활성화 정책 특히나 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또 이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그 코스닥 액티브 네. ETF에 대한 그 출시도 3월 10일 날 또 예정되어 있고요. 뭐 추후에는 뭐 하나자산운용이나 이런 또 로봇이라는 섹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에는. 네. 지금은 사실 코스닥을 바라봤었을 때 이전에는 사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바이오를 바라봤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 쪽은 로봇까지도 4개를 보는 게 사실 맞아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을 하실 때는 차라리 코스닥, 뭐 ETF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소부장, 그리고 로봇, 2차 전지 4개 섹터가 다 순환매 가능성이 있다. 태움 매진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ETF에 대한 공략법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 뭐 시장이 다 좋고 그래도 이틀간 또 워낙 공포스러워서 좋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오늘 맞습니다. 일발이 오히려 더 부담이 좀 되겠는데요? 사실 뭐 전 섹터 전 업종이 네, 다 네. 올라가지고 있어서 저도 사실 제 간밤에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를 좀 대거 매수를 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이 급락세가 연출되고 나서는 주도 섹터가 늘 바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 근데 시장은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과 이제 코스피의 괴리만 본다고 했을 때도 코스닥의 상승력이 훨씬 더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결국 저 또한 코스닥 레버리지를 좀 대거 비중을 실어서 좀 들어갔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일단 그 안에서 이제 섹터별 특히 오늘처럼 기술적 반등으로 다 오를 전 섹터 전 업종이 다 오를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억울했던 섹터 사실 뭐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도 사연 없는 종목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과도한 하락에 좀 억울했던 종목으로 오늘 탑픽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피지컬 AI에도 대장격인 SPG라는 기업을 제가 1월 2일 날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자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로봇 섹터에서 SPG도 우리가 대장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월 달에 제가 왜 억울하다라고 했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이벤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미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MWC 세계 최대 통신 박람회가 시작이 됐고 그 행사의 가장 또 핵심 키워드는 또 피지컬 AI입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지금 이제 대규모 로봇 기술을 선보였고 특히 지금 이제 로봇 폰 관련해서 기술을 좀 이제 시연을 하면서 올해 또 하반기에 양산을 또 앞두고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3월 4일부터 코엑스에서 지금 이제 2026 스마트 공장 그리고 자동화 산업전이 시작이 되면서 또 현대 로보틱스가 또 지금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일부터는 노란보트법 시행을 또 앞두고 있어서 그러네요. 이제 모든 제조 라인에서 결국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로 다음 날인 11일은 인터 배터리 2026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삼성 SDI가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소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월 초부터 사실 3월 중순 말까지
계속해서 피지컬 AI, 특히 로보틱스 관련된 모멘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돈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좀 억울하게 좀 과도한 조정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본다고 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에는 뭐 로보티즈와 SPG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SPG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정밀 감속기 1등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로봇 어떤 로봇을 만들어도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액추에이터도 결국에는 이제 구동부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감속기가 들어가고 감속기의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감속기뿐만 아니라 SPG가 액추에이터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과 LG와 손잡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삼성과 LG 양사의 어떤 로봇 관절을 만드는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업이 바로 SPG다 보니까 삼성과 LG의 밸류체인의 가장 핵심 기업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저는 피인수 기대감도 가장 높은 기업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에서 최소 30에서 많게는 6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01에도 결국 독점으로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고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도 독점으로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PG다 보니까 삼성이 올해 실질적으로 로봇으로 결국 실적을 내겠다,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삼성의 어떤 로보틱스,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올해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SPG의 또 액추에이터, 감속기 출하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LG 사이언스 파크, 결국 LG그룹의 R&D 총책인 LG 사이언스 파크와도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PG다 보니까 LG와 이제 삼성의 어떤 로보틱스 기업의 어떤 대전환에 있어서 결국 SPG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노란 보트포 시행에 있어서 협동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결국 핵심은 또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다 보니까 결국 이제 SPG의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현대차가 최근에 지금 피지컬 AI의 대장적으로 엮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 단독 보도로 휴머노이드 로봇,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국산 감속기를 채택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가장 물망에 네. 오르는 기업이 당연히 SPG 죠. SPG. 네. 그 다음에 SBTech. 결국 벤더사로 이제 고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이제 로보틱스 랩이 신제품으로 이제 개발 중인 이동형 양팔 로봇에 도입될 전망이고 거기에 이제 국산 감속기를 채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밀 감속기 1등 기업인 SPG가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재작년에도 현대차가 감속기 내재화를 위해서 국내 기업들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던 기업도 결국 SPG다. 왜냐하면 정밀 감속기 관련해서는 국내 1등이고 SBTech도 있지만은 거긴 초정밀 감속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모닉 감속기 기업인데 아직까지 일본의 기술력의 40%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전밀 감속기 부분에서 국내 1등 기업인 SPG가 채택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이 로봇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탑티어 기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탑티어 기업이 국내에선 SPG다 보니까 현대와 그리고 이제 삼성 그리고 LG 국내 3대 그룹의 가장 이제 핵심 협력사, 벤더사로 SPG가 주목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SPG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자, 삼성과 연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LG와의 연관 그리고 이제 뭐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도 SPG의 감속기에 대한 협상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 3월 10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노란 봉투법이 시행된다는 거에 대한 테마 재료도 있으니까요. 로봇 한번 보시고 가격 시작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이 지금 한 11% 정도 뜨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매수가를 좀 설정해 드리면 네. 일단 지금 11만 5천 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12만 원까지 올라서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11만 원 5천 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목표가는 15만 원 한번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9만 5천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좋습니다.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이 웬만하면 7에서 15%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피지컬 AI, 네. 감속기의 대장주 SPG였고요. 앞서 태훈 매니저는 전체 시장의 총대장주 삼성전자를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일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